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우리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패딩을 입으니까 느낌이 또 되게 겨울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긴 했는데 패딩은 이 참 문제가 네. 이렇게 입잖아요. 입을 때는 뭐 그냥 따뜻하고 뭐 그런 정도인데 벗으면 너무 추워 일단. 입기 전보다 훨씬 더 추워집니다. 입다가 벗으면. 네. 와, 그래서 벗을 수가 없는 거. 나중에 이제 거의 피부처럼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자, 대신 우리가 너무 팔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쓱쓱 소리 나기 때문에 네. 팔 좀 적게 움직이고 예.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 장이 좀 불안했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장하고 코인하고 해서 막 갑자기 폭락하는 일이 있었죠. 중간에 살짝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봤는데 뭐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혹시 그 지방은행발로 뭔가 부실한 얘기가 좀 전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일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주말 사이에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 지방은행 두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목표 주가들도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괜찮은 건가 아닌가라는 네.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은행주들이 좀 일정하게 반등을 하게 되면서 다우존스는 0.52%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52%, S&P 500도 0.53% 상승했습니다. 이게 맞춘 것 같죠? 이것도 0.52, 특이하네요. 0.52, 0.53. 네.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되는 요인이라 그랬다면은 이 지방은행들의 부실이 좀 걱정이 되는다는 거였는데 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질 않았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부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해당 은행의 개별적인 부실로 네.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뭐 100% 추가 고율 관세에서는 뭐 지속 불가능한 수치다. 네. 그리고 아마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가 관세를 고율로 유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구리. 라고 중국에 전해줄래? 라는 얘기 같이 보여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항상 그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 톤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도 뭐 이렇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말 사이 뭐 여러 뉴스들이 있을 텐데 캄보디아에서 네. 잡아왔잖아요. 네. 예. 어디는 뭐 구출이라고 하고 어디는 뭐 잡아왔다고 하는데 여튼 뭐 피해자들이 상당수니까 그들 중에 또 상당수가 그 불법 리딩방 사기치던 사람들이더만요. 그 부분도 우리 권 팀장님이 조금 네. 압니다. 그래요. 그거 네. 좀 취재한 거 나중에 한번 시간이 괜찮으실 때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얘기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피해자냐 가해자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데려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네. 그 사람들 일단 뭐 피해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대신 가해자 신분으로 받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의자. 예, 제가 뭐 피해자라고 혹시 들렸습니까? 피의자, 예, 예. 피의자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들 중에도 뭐 강제로 뭐 어떻게 동원돼서 뭐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영화 중에 그 중국 영화인데 저도 주말 사이에 이거 취재하다가 관련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러다가 그 구조일척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 만들고 네. 그리고 모델이 그 이거 뭐 딜러 사이버 도박 빌려하고 뭐 이런 거를 다룬 영화인데 네. 그걸 보고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에서 이 이슈를 좀 다뤘었고 중국에서는 영화로 나왔을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의외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꽤 많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오늘 뭐 중요한 얘기가 워낙 많아서 네. 그 한미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과 그 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았고 이번 성과를 토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서 마무리가 되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방미 전보다 에이펙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 목표는 에이펙이다. 가기 전에 김용범 실장 인터뷰에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목표는 에이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드라인을 사실 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타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이펙하고 지금 사이가 되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예. 중간에 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설사 다 합의가 돼도 네.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냥 계속 밀당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들끼리 딱 사이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일종의 좀 저는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는 뭐 됐다 한들 됐다고 얘기 안 할 거고 안 됐다 한들 안 됐다고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블랙박스로 좀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별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상당히 의견 일치가 됐었다라는 게 있었고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내면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날 거라는 거를 네. 미국이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나 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지하게. 왜? 그래가지고 그거 설득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대요. 아니 그건 처음에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도 엄살 떤다고 생각하고 아니 뭐 엄살이 아니라 숫자가 뻔히 있는데 네. 아, 그때는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또 엄살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갖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야, 뭐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 편들라 그러는 게 네, 아니고 바보들만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인데 그 일본이랑 유럽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복잡해서 얘기하다가 넘어간 게 있었는데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중에 3,500억을 뜯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네. 좀 네. 드렸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외화를 조달해서 갖다 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미치는 환율의 영향이 이제 기초통화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미국에서는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통화 수합 그때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래서 내가 연준이었으면 통화 수합 해줬다 이 얘기가 얘네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한 방에 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는 게 불가능한 구조구나라는 거를 베센트 장관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야 그 연준이었다면 내가 돈을 주라고 통화 수합 맺었을 거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왔던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주는 방식에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합의가 협의가 좀 가까워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면은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줘라 좀. 아니 그 주는 건 상관없어. 뭔 훈장을 줘도 상관없는데 그 무궁화 훈장을 받고 싶을까? 트럼프가? 그냥 좀 주죠 좀. 아니 다 줘요. 뭐 박사학위도 한 2개 주고 대학들도 저 몇 개씩 줘. 네, 노벨 평화상도 못 받았으니까. 네. 그 누가 그러거든요. 이거 아차상 없냐 아차상. 까비, 아까비. 아까비 뭐 이런 것도 하나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이게 의전이나 예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는 뭐 뭐든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강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이
회장이 이 그 골프 회동을 네. 가졌습니다. 여기에 초대한 사람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초대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말 사이에 그 골프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오갔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민원들도 얘기를 했겠죠. 네. 관세라든지 대미 투자라든지 좀 얘기를 했을 건데 전 이걸 초대한 사람이 손정희 회장인 걸로 봤을 때는 네. 스타게이트 관련한 얘기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훈장보다는 이건 뭐 약간의 팁 같은 건데 차라리 동상 같은 걸 줘야 돼. 그 동상을 줘요? 동상 그러니까 뭐 어디죠? 골프장 같은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골프장에 네. 네. 동상을 딱 한 2m짜리 이제 세워주는 거지. 그런 그런 독재국가 스타일의 동상 그러니까 큰 거 그거. 네, 그런 네, 거를 네, 차라리 네. 보여주는 게 아마 트럼프한테는 효과가 좋을 겁니다. 훈장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차피 주는 거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런 동상 같은 거 보여주면 막 이렇게 본인 막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훈장은 좀 약하다. 예. 약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여기 트럼프한테 뭐가 더 효과적일 거냐? 눈에 딱 보이고 그냥 뭐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해놓고 나중에 저 트럼프 끝나면 그냥 저 부시든지 갈아치든지 하면 되니까.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 확실해 이거 효과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 뉴스가 이게 연결되는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대두 관련한 뉴스를 썼어요. 요새 대두요? 통이 좀 네.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기사를 썼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 중에 하나가 대두잖아요. 대두죠.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대두를 안 사서 지금 저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트럼프 지역구,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지역구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WTO하고 이제 그 FTA하고 걸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이거를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게 뭔가 좀 카드로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감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랑 또 직접적인 관련은 있진 않은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 싶은 또 뉴스 중에 하나가 그 고려아연에서 온산제련소에서 갈륨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네.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패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왜 갑자기 갈륨 공장을 그러니까 갈륨도 희귀금속입니다. 네. 그 저기 중국에서 막은 거, 미국에서 못 사는 게 갈륨인데 네. 갈륨이 아연 정광에서 나오는데요. 0.01에서 0.05% 정도가 있는 희귀금속인데 그 R&D를 통해서 아연 재련을 하다가 갈륨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고려아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서 이걸 재련을 따로 관리움을 했을 때 크게 돈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희귀금속 가격이 중국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상업성이 생겨서 네. 이거를 좀 이제 만들어서 하려 그런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갈륨 공장을 만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품목이 이게. 그 전에 안티모니도 있었고 네. 갈륨 만들다 보면 인듐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공급망을 대주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뉴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무궁화 대원장은 난 정말 심적으로 참 애매하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오늘 23일에 금통위를 하는데 네. 그 금리 하나 정해 주십시오. 금리? 예, 예. 오릅니까 내립니까 동결입니까? 동결이죠 오늘은. 예. 오늘 동결이에요. 예, 동결하기로 하시죠. 뭐 회의 굳이 뭐 필요 없고요. 오늘은 동결입니다. 네, 예.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여지가 좀 있고 네. 또 환율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프로님을 비롯한 연합뉴스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 6명, 한국경제신문의 경제 전문가 20명 모두 다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동결, 뭐 집값 환율 뭐 이런 얘기 아무래도 뭐 명분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 괜찮다라는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경기 회복세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여지까지는 없다.
이런 것도 같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을 매번 발표해요? 금통위에서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없어요? 경제 성장 전망은 따로 하고 네네. 금통위는 금리 결정 네네. 날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 졸았어요? 그때 항상 같이 뉴스가 나온 것 나오니까. 같아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구윤철 장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가 크다 보니까 락킹 이펙트,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걸 살 때 내는 취득세, 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보유세는 낮고 취득세나 양도세가 비싸다 보면은 새로 사거나 팔 때는 비싸고 가지고 있을 때는 싸니까 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 그래서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구윤철 장관이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보유세를 할 때 우리나라는 1주택자들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를 매길 때도 주택 수가 많을수록 이게 그 세금률이 많이 올라가게 네. 돼요. 그러면서 어제 구윤철 장관이 했던 얘기가 5억짜리 집을 세 채 들고 있는 거하고 50억짜리를 하나 들고 있는 거하고 여기에 세금의 어떤 형평성이 맞는지를 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세 채면은 5억짜리 세 채면은 15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 채는 50억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제가 뭐 단기간에 나올 거라고 보진 않는데 구윤철 장관은 세제 정책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도 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타이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말 여기서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15억 가진 사람하고 50억 가진 사람하고 몇 차에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세금률이 낮은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건들게 되면은 이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그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 진성준 이전에 그 정책위의장 했던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기서도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거다. 세제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이분은 약간 좀 좀 강한 네. 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공식 입장은 현재 없다라는 얘기가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거는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장 뭐 출마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서울시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금 이슈나 정합성보다는 뭔가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이라는 거를 그냥 나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치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정책을 펼 때는 이 현실의 문제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과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좀 다른 톤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에서도 아직 통일된 목소리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또 바로 올라가셔야죠? 예,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일찍 올라가시고 예. 하여튼 패딩 따뜻해 보여 좋습니다. 예, 마음도 따뜻합니다. 네, 가실 때 벗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